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이야기는 바로 TVN의 그 화제작 폭군의 셰프입니다. 특히 지난 3화, 정말 흥미진진했죠. 그 핵심적인 순간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또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흩어진 정보들 속에서 딱 주목할 만한 것들만 뽑아드릴게요. 아, 네, 맞아요. 폭군의 셰프는 이게 그냥 단순 로맨스나 코미디 뭐 이런 걸 넘어서는 매력이 있어요. 그쵸. 조선이라는 역사적 배경에다가 현대 요리라는 판타지 요소, 거기다 또 치열한 궁중암투까지 막 섞여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3화가 이야기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된 것 같고. 그럼 3화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강렬했던 건 그 시작 부분. 연지영, 이뮤나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폭군 이현, 이채민 씨죠. 그 이현에 의해서 그것도 모두 예상을 완전 깨고 정식 대령 숙수로 임명되는 장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 장면은 뭐랄까 여러 의미를 담고 있죠. 연지영이 처음으로 이현에게 저녁 수라상 올리는 거 기억나시죠? 엄청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베르사유 궁정 요리에 뿌리를 둔 정통 프랑스 요리 오티 퀴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조선시대 왕한테 프랑스 최고급 요리라니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 매체에서도 이 장면의 타격성 이걸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단순히 뭐 새로운 요리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시대랑 관습에 도전하는 연지영이라는 인물의 등장을 딱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요. 맞아요. 그때 그 이현 반응도 진짜 재밌었어요. 웃고름 막 풀어헤치고 편안하게 앉아있으니까 지영이가 속으로 아니 다 큰 남자가 옷을 왜 막 이러면서 당황하는 모습. 거기서 저도 좀 웃었는데 근데 이현은 지영이 요리 딱 맛보더니 그냥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렸죠. 여기서 주목할 게 이현의 대사 과인은 너로 정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 칭찬이 아니라 뭐랄까 두 사람 관계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극 전체 서사 방향이 바뀐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이현 캐릭터 설정이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죠. 단순히 맛있다 이게 아니라 지영의 요리가 그의 아주 기쁜 내면, 어쩌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다 이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3화에서는 또 이현이 자기가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지영이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어이조차도 지열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으니까 지영이가 생명의 은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현 반응이 참 묘했어요. 그쵸? 강목주, 강한나 씨가 생명의 은인이라 데려온 것이냐 이렇게 약간 떠보듯이 물으니까 이현이 엄청 싸늘하게 거인만큼 귀녀를 죽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다. 딱 이렇게 답하잖아요. 이 대사의 이중성, 이건 지적했는데 감사함이랑 동시에 뭔가 모를 적대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나 싶은 그런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강목주조차 이현 표정 보고 즐거운 얼굴이시다 이러면서 뭔가 남다른 관심을 눈치챘고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현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폭정을 일삼는 군주처럼 보이는데 그의 행동 대부분은 사실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억울하게 폐위된 어머니, 그 폐비 연시 죽음의 진실이 담긴 사초, 그걸 참는 거. 이걸 위해서 일부러 혼란을 만들고 반대 세력의 경계를 늦추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런 이현이 논란의 중심에 선 연지영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령 숙소에 임명한 거, 이건 단순히 요리 실력 때문이거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녀를 자기 곁에 둠으로써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의 진짜 목적을 위한 어떤 중요한 변수 혹은 방패막이 이런 걸로 활용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해설인데요. 이현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지영의 역할이 그냥 단순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런가 하면 또 수락안에서의 지영은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탁 부딪혔죠. 대룡 숙수로 부임하자마자 터진 그 기존 숙수들의 텃세. 정말 대단했잖아요. 장작은 다 젖어 있고 칼은 무뎌져 있고 좋은 식재료는 다 숨겨놓고 이건 거의 업무방해 수준이었어요.
아, 근데 연지정 만만치 않았죠? 네. 처음엔 제가 뭘 알겠어요. 주상전하 100으로 떨어진 낙하산인데 이러면서 막 몸을 낮추는 척 하더니 오히려 평소처럼 엄숙숙님, 맹숙숙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물론 책임도 두 분이 지시는 거고요. 이렇게 딱 받아치는 장면, 아, 정말 통쾌했어요. 이건 그냥 기싸움에서 안 밀린다 이걸 넘어서 그녀가 현대사회의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어떤 경험, 지혜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숙수들의 방해 공적을 역으로 이용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러면서 기강을 딱 잡는 거죠. 이런 일은 수없이 겪어봤다. 나한테 안 통한다. 이런 속마음 독백이 캐릭터의 단단함을 아주 잘 보여줬어요. 네, 종합해보면 3화는 연지영이 이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긴 했지만 동시에 수라간 내부의 견제 그리고 궁중 암투의 중심인물인 강목주의 질투라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정말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회차였네요. 드라마 폭군의 셰프 4회입니다. 4회 문을 여는 장면부터가 와 정말 숨막혔어요. 목숨을 건 요리 대결. 아, 그거요? 수광 강목주랑 인주 대왕 대비 이 두 사람 계략에 딱 걸려들어서 연지영이 선임 숙수 엄봉식, 맥만수랑 실력을 겨루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면 뜻 이게 아니라 요리사한테 생명줄 같은 파란 쪽을 내놔야 한다니. 와, 진짜 조건이 너무 끔찍했어요. 상상만 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 대결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누가 더 요리 잘하나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연지영을 제거하려고 판을 짠 뭐랄까 정치적인 함정이에요. 아, 역시. 네, 왕의 총애를 받는 연지영에 대한 그 수건, 강목주의 질투, 견제, 그리고 또 인주대왕 대비 입장에서는 근본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렇죠. 눈에 가시였겠죠. 네, 그러니까 연지영한테는 정말 피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외나무다리 승부였던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딱 나타나잖아요. 이연이죠. 네, 폭군 이헌. 나타나서 갑자기 판을 더 키워버려요. 만약에 연지영이 이기면 엄봉식, 맥만수 너희도 똑같이 팔래나? 이렇게요. 하하, 정말 이연답죠. 이게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연지영을 보호하려는 건가 싶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폭군의 모습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바로 그 지점이 이현이라는 캐릭터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걸 단순하게 보호라고만 보기는 좀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겉으로는 자기 사람, 연지영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네 실력, 네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냉혹한 시험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는 왕으로서 이 상황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딱 놓고 내 권력은 이 정도다. 이걸 과시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보여요. 내 사람은 내가 이런 식으로 다룬다. 누구도 토달지 마라. 뭐 이런 압박이죠. 그러니까 연지영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를 극한 상황에 밀어넣어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게 만들려는 아주 계산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여기서 연지영은 효도를 주제로 한 요리를 내놓잖아요. 네. 강목주는 듣자마자 입방정 떨지 마라 막 비웃는데 결과는 진짜 모두를 놀라게 했죠. 특히 그 인주대왕 대비 반응이 와. 네, 맞아요.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주대왕 대비가 연지영 음식을 먹고 막 눈물까지 흐리면서 돌아가신 어무리를 떠올리는 장면. 이게 사회의 정말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통찰은 연지영이 그냥 맛있다. 이걸 넘어서 이야기와 감정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이에요. 정치적 계략, 권력 다툼이 막 난무하는 궁궐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감성, 효를 딱 건드린 거죠. 아하. 그걸로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대왕 대비의 마음을 직접 움직였다는 거. 이건 단순한 요리 실력 이상의 뭐랄까 감성 전략이 제대로 먹힌 순간이죠. 하이라이트 영상 제목처럼 정말 불신을 믿음으로 바꾼 건데 그 방식이 굉장히 영리했어요. 네. 음식으로 사람 마음을 얻는 것. 어쩌면 이게 연지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현 역시 제첩의 그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된장국에 청량함을 더했다. 이러면서 극찬을 하고 이걸 본 강목주는 속으로 막 부글부글하죠. 저 연이 전학기 교태를 부렸다. 이러면서요. 네, 질투가 폭발하죠.
결국 연지영이 이 살벌했던 요리 경합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라 갖는 의미가 그냥 요리 대결 이겼다 이걸 넘어서요.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를 제거하려던 강목주의 계략을 정면으로 딱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권력자인 인주대왕 대비라는 생각지도 못한 우군까지 얻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건 수라간 내에서의 입지는 당연하고 궁궐 전체의 권력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지영이 이기니까 이현은 진짜로 약속대로 원봉식 맥만수 팔을 자르려고 해요. 와, 진짜 망설임이 없어요. 네, 무섭죠. 근데 이때 연지영이 막아서고 더 놀라운 건 인주대왕 대비까지 나서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청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연지영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말이죠. 그렇죠. 완전 상황이 뒤바뀌었죠. 여기서 이혼의 다음 수가 또 흥미로워요. 뭔가요? 팔을 자르는 대신에 엄봉식하고 맥만수한테 연지영 밑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라고 명하죠. 아, 이게 겉으로는 뭐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더 깊은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엄봉식은 대왕대비 쪽 사람, 맥만수는 강목주 쪽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들을 연지영 수하로 딱 둠으로써 연지영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수라간 장악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각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자기 통제하에 두려는 거죠. 와, 머리 좋네요. 네, 기존 세력을 그냥 다 내치는 게 아니라 흡수해서 관리하려는 상당히 노련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라간의 권력 지도가 이 순간 다시 그려지는 거죠.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경합 끝나자마자 이현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요. 네, 쓰러지죠. 그리고 연지영은 이제 대령 숙수로서 첫 수라상을 올리게 되는데 그 메뉴가 바로 된장 파스타. 그렇죠. 조선시대 궁궐안복의 파스타라니. 아, 정말 연지영답다 싶었어요. 속상할 때 아버지가 늘 만들어주던 위로 음식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 된장 파스타 장면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요. 두 사람의 감정적 교감이 확 깊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연지영이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 또 자기를 기다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픔이랑 외로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폭군으로만 보이던 이현이 외로웠겠구나 이러면서 진심으로 공감을 해줘요. 네, 그 장면 좀 뭉클했어요. 그렇죠. 연지영 역시 속으로는 자기도 외로우면서 누굴 위로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현의 그 숨겨진 외로움을 딱 감지하고 동질감을 느끼죠. 왕가시나 뭐 요리사와 미식가 이런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공유하고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미래의 얘기가 나와요. 연지영은 자기가 미래에서 왔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이현은 그녀 가방에서 봤던 망운록을 기억해내죠. 그러면서 자기 앞날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잖아요. 연지영은 그가 갑신사와 그러니까 극 중에서 그를 폐위시키는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 걸 아니까 망설이죠. 네. 그러다가 결국 올해를 잘 넘기셔야 한다.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겨요. 여기서 갑신사화는 실제 역사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극 중에서는 이현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아주 치명적인 정변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망울록이라는 매개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작동해요. 이현이 연지영 말을 듣고 자기 일기장에다가 망울록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연지영이 갖고 있던 그 실제 망울록이 빛이랑 함께 사라져버리잖아요. 네,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건 그냥 소품이 이동한 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미래의 기록이자 예언서였던 망원록이 이혼의 인식 또 의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 기능 자체가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지영이 가진 미래에 대한 지식이 이혼의 운명에 개입할 수 있는 열쇠였는데 그 열쇠가 사라져버린 셈이죠. 앞으로 이 사라진 망울록이 어떤 형태로 다시 나타날지 아니면 그 부재 자체가 극전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단순한 타임슬립 장치가 아니라 운명과 의지의 충돌을 상징하는 핵심 아이템으로 부상한 거죠. 그리고 4회의 마지막. 와, 정말 숨막히는 엔딩 장면이 펼쳐지죠. 네, 그 키스신. 술에 잔뜩 취한 이현이 연지영을 자기 침상 옆에 눕히고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대로 잠시만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고는 놀란 연지영한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죠.
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키스 장면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 폭군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이혼이 지독한 외로움, 인간적인 연약함 이런 게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눈물까지 흘렸으니까. 둘째로는 연지영에 대한 그의 감정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주종관계, 뭐 그녀의 요리에 대한 감탄 이건 넘어섰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죠. 이건 어쩌면 되게 위태로운 로만스의 시작 신호탄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궁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아요. 왕이 자신의 대령 숙수에게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이게 알려지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파장이 예상되죠. 그렇죠. 난리가 나겠죠. 특히 연지영을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인물이나 또 그녀를 적대하는 강목주 세력에게는 이건 뭐 엄청난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이 키스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엔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단서들을 모아서 5회 이야기를 예측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실 뇌피셜 분석 시작해 볼까요? 5회 예고편을 보면 연지영이 이현한테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약간 따지듯이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나왔죠. 이현 표정은 엄청 당황한 것 같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기억 못하는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글쎄요. 그 키스 이후에 두 사람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 달라질 거라는 건 뭐 분명해 보이고요. 이현이 진짜 술 기운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당황스러움 아니면 이게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죠. 아, 정치적 파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연지영한테 자기도 모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끌리는 자기 마음을 좀 경계하는 그런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하긴 뭐 본인도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일시적인 오해나 갈등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서로한테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건 뭐 너무 명백해 보이고요. 네, 이현 스스로도 연지영한테 과이만큼 귀녀를 죽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다. 뭐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키스는 그 복잡한 감정선을 더 깊고 약간 애틋하게 만들 그런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넘어가 보죠. 그 사라진 고서 망원록이랑 이현이 쓰기 시작한 일기 망원록. 이 두 개의 망원록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연지영의 전생이 패비현 씨랑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흥미로운 추측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오, 전생이요? 네, 그리고 연지영의 망원록에 적혀 있었다는 그 구절 연모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이게 혹시 과거의 인물이 미래로 간 연지영을 그리워하면서 남긴 글은 아닐까? 뭐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요. 와, 그럴듯한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망원록의 중요성이 딱 드러나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책이나 일기장이 아니라 연지영이랑 이현 그리고 패비현 씨 사건이라는 과거를 쫙 잇는 핵심 매개체, 즉 이 서사의 중심축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중심축이요? 네. 연지영이 패비의 환생이든 아니면 뭐 망원록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운명적으로 연결된 존재이든 간에 이현이 자기 일기에 망원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순간 연지영의 책이 사라진 건 두 망원록이 서로 뭔가 공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봐요. 아, 공명. 네. 이 비밀이 어떻게 풀리느냐가 5회 이후 이야기 전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거고 이현의 어머니 죽음에 대한 진실 찾기랑도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갈 겁니다. 그럼 궁궐 외부의 위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패비현 씨 사건 조사는 점점 더 위험해질 테고 그걸 막으려는 자들의 방해도 더 노골적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재산대군의 그 반역 음모도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강목주는 어떨까요? 이현이 마음이 연지영한테 향하는 걸 보면서 질투심이랑 위기감 때문에 더 악랄한 계략을 꾸미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미 사마에서도 대왕 대비한테 연지영 험담하고 수락한 숙수들 시켜서 텃세 부리게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대군 세력과 이현의 정치적 대립 그리고 이현의 마음을 사이에 둔 연지연과 강목주의 그 감정적인 대립이 5회부터는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연지영은 대령 숙수로서 수락관을 휘어잡아야 하는 동시에 자기가 미래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랑 정체 때문에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이현에게 했던 그 경고,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게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가장 유력한 건 물론 강목주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이현의 최측근인 내금이장, 임송재, 오이식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봐요. 그가 연지영한테 접근해서 뭐 뒷배가 되어 지냈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아직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임송재까지 점점 복잡해지네요. 아, 그리고 5회 예고에 궁을 찾은 특별한 손님이라는 언급도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아, 맞아요. 특별한 손님, 과연 누구일까요? 패비 연시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인물일지 아니면 연지영의 정체를 의심하는 또 다른 세력일지. 혹시 미래에서 온 또 다른 사람? 뭐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 그것도 재밌는 상상인데요. 아무튼 정말 궁금증을 자아내는 딱밥이에요. 네. 종합적으로 예측해보자면 5회는 그 취중 키스 이후에 한층 깊어진 이현과 연지영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도 망운록과 패비 연시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더욱 증폭되고 이걸 막으려는 세력과의 정치적 암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지영이 그 현대 셰프로서의 기지랑 따뜻한 마음으로 이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오늘은 폭군의 셰프 4회 복귀랑 5회 예고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예측해봤습니다. 달콤했지만 후폭풍이 예상되는 그 달밤의 키스, 점점 더 실체가 궁금해지는 망운록의 비밀, 그리고 연지영을 막 옥죄어오는 궁중의 위협들까지. 와, 정말 한 회 한 회가 예측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실타래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질문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현이 현재의 사건과 감정을 기록하는 망운록, 그 일기장 있잖아요. 그리고 연지영이 과거로부터 가져온 듯한 망운록, 그 고서, 이 두 개가 서로 공명했습니다. 네, 공명했죠. 연지영은 망운록을 통해 과거로 왔고 미래, 그러니까 갑신사화로 인한 폐위라는 역사를 알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현이 지금 써내려가는 현재의 기록, 그의 망운록이 연지영이 아는 그 미래, 즉 정해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네. 그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 결국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폭군의 셰프를 더 흥미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폭군의 셰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5회는 9월 6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즐거움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